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는 논리가 뭐냐? 바로 발굴이 다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가 2015년 당시 한국일보에 있던 이년우 기자예요. 이 기자분은 풍납투성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조차 문제이던 것처럼 몰아가다가 풍납투성을 왕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이 제대로 된 발굴과 연구 없이 결론을 내자고 하는 것처럼 왜곡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고고학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서 발굴도 8%밖에 옮기지 않았고 되지 않았고 연구도 진척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조차도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이런 주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눈속임이에요. 우선 8%라는 수치 자체가 그런 눈속임에 이용된 겁니다. 수치만 보면 정말 기초적인 발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 내막은 달라요.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의 발굴이 이루어졌고 발굴 지역 중 상당수는 이른바 시험 발굴 지역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발굴 지역은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네. 주변까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인지 가늠해보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런 지역에서 궁이나 대형 사찰 같이 왕성의 증거가 전혀 나오질 않았다면 주변에 일정한 넓이까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발굴된 넓이는 전체의 8%에 불과하다고 할지 몰라도 주변 지역까지 어느 정도 성격이 드러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넓은 지역을 발굴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또 하나 지적해둬야 될 점이 있어요. 8%라는 발굴 지역이 한 곳에 몰려있는 곳이 아니라 요소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풍납토성에서 발굴한 지역을 보시죠. 이 자료 화면을 보면 나타나지만 이런 곳을 제외하고 왕성의 증거가 될 만한 건물이 들어갈 지역은 한번 그려보세요. 백제왕궁이 절묘하게 발굴 지역만 피해가지고 아방가르드한 형태로 꼬불꼬불하게 지어지지는 않았을 테니 형편없이 적은 면적밖에 남지 않아요. 사실 웬만했으면 그동안의 발굴을 통해서 왕궁이나 대형사찰 같은 왕성의 증거 한 귀퉁이라도 건드리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굴만 가지고도 확인은 몰라도 윤곽 정도는 잡혔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더욱이 시험 발굴이 보통 중요한 유물이나 유적이 있을 만한 곳을 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랍시고 발굴에 나섰던 사람들 감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왕궁이 있을 만한 지역만 절묘하게 피해가지고 발굴했다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억세게 재수가 없을 확률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의문이죠. 또 서울 풍납토성 복원 정비사업 고시에 관한 이 도면을 한번 보세요. 이 도면에서 붉은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바로 사적지로 수용된 땅이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나라에서 앞서나 다름없이 매입한 땅 상당수에는 시험 발굴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풍납토성 안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요. 일부러 시간 지역에서 왕성의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부근 일정 지역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감안해 보시죠. 이런 지역이 도면에서 보시듯이 꽤 넓은 범위에 퍼져 있잖아요. 이것까지 감안하면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굴이 더 진행된다 해도 왕궁 같은 왕성의 근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 파봐야 된다는 주장도 거의 없는 확률에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말도 황당하죠. 형제 풍납동에다 규제를 가한 뒤만 따져도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한성 백제 박물관에서만 해도 한성 백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년 몇 차례에 해당하고 수십 편의 논문이 양산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본적인 발굴과 연구가 없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0년에 걸친 발굴과 연구 활동을 통해서도 풍납토성이 한성 백제 왕성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를 발견하고 제시한 적이 없어요. 네. 뒤집어 말하면 발굴과 연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연구 성과를 쏟아내고도 마치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던 만큼 가장 기초적으로 확인했어야 될 왕성 증거 확보에는 이렇다 할 정도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쏟아냈던 연구 성과는 도대체 뭐였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점도 문제가 되겠네요. 이걸 시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2015년에 저와 심포지엄에서 막 붙었던 박수발 교수 발제문이에요. 네. 이인호 기자는 이 내용을 소개하는데도 정말 짧은 문장으로 절묘하게 왜곡을 해놨더라고요. 박순발 교수의 발제문이 풍납도성의 왕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학계 주류의 연구를 총정리했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아무 의문도 달지 않지만 이 간단한 문장조차도 사실을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박순발 교수 발제문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이런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단지 풍납토성을 왕성이라고 간주하는 전제에서 이는 핵심 논점하고 별 상관도 없는 자기 주장 나열로 대부분의 내용을 채워 넣었을 뿐이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공개되어 있는 박순발 교수 발제문 확인하기 어렵지 않아요.
시비를 가르자고 마련한 공개 발표에서도 풍납토성이 왕성이라는 근거 제시가 없다는 건가요? 오죽했으면 제가 토론 서주부터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제대로 알고 나온 거냐고 따졌을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현장에 있던 사람 여럿이 이런 발제문 내면 분개를 했다고 해요. 이게 나중에 주민들이 폭력적으로 대했던 것처럼 몰리는 이유가 됐습니다만은 이건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발제문을 확인하고 토론을 지켜봤다는 기자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두고 풍납토성이 왕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학계 중에 연구 결과를 총정리했다고 소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왜곡 기사를 쓰려고 작정했다고 몰라도. 그럼 박순발 교수는 뭐 때문에 이 발제문을 이렇게 작성해 놨느냐? 네. 국립대학 고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시비를 가르자는 자리에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내용을 채워 넣었을 만큼 능력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일단 제외해야죠. 네. 정말 그렇다면은 박승발 교수는 교수직에 사표내야 될 수준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답은 분명해요. 비전문가가 아닌 내막 알고 있는 상대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나요? 사실 제가 20년 동안 이런저런 학회에서 발표해서 봐왔던 관련 논문 대부분이 박순발 교수 발제문하고 크게 다르질 않아요. 가장 확실하게 확인해둬야 될 문제는 제멋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걸 전제로 자기 편리한 내용 나열하고 이런 연구 성과라고 자랑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결정적인 논쟁이 붙었을 때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변명으로 내세울 만큼 내실 있는 내용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이 박순발 교수부터 이년우 기자까지 뭐 때문에 자꾸 풍납토성이 백제왕성이 아니라도 하는 전제 조건을 언급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내세울 만한 근거가 있으면 반복해서 이러는 것을 할 필요도 없고 20년 동안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자충도를 둘 필요도 없을 테니까. 하긴 왜 이런 왜곡은 방송에서 진행된 적이 있어요. 2015년 7월 심포지움을 계기로 풍납토성 시비에 관심을 갖춘 취재했던 방송사 기자에게도 8% 허구에 대해서 10번도 더 강조했어요. 근데 정작 방영될 때는 다 잘려버리고 아직 8%밖에 발굴되지 않아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방송이 나가더라고요. 그럼 그건 왜곡 보도가 나갔다는 거니까 사회 문제 아닌가요? 이래놓고 찜찜하니까 뒤집어 씌우는 전술로 나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왕궁급 건물이 아닌 초대형 수열 건물을 가지고 반론이라 붙이고 내놓은 논리가 뭐냐. 풍납토성이 왕성아니라는 근거 중 하나가 수열지거주의 존재다. 근데 이거는 선사시대 이후 중세 이르기까지 가옥 구조의 실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데서 나오는 오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라고 보는 근거가 뭐냐. 관청이나 사원 등의 특수한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주거지의 많은 경우가 수열의 흔적으로 발견돼야 한다.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수열지기 구조지구를 움집이라고 보는 이미지가 원시적이고 보잘것없는 구조를 연상시키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옥의 바닥이 지하에 위치할 뿐이지 벽체와 천장은 신석시대나 청동시대 선사주거지에는 많이 발전은 이루어지고 왔고 이게 네. 특히 벽주 이 건물이라고 불리는 건필령 때는 이미 함성기에 출현해서 웅진 삽이기로 이어지고 일본에서도 전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 고고학계에서는 그릇된 이미지를 교정하기 위해서 수열지거지를 수열 건물로 바꿔 부른다.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네. 그에 걸맞게 이런 내용이 대여경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이것같이 100평 넘는 건물은 함성기 주거지 중에서 유일한 거고 100제곱미터 이상 되면 대형인데 150제곱미터 이상이 뭐 연천강내리나 충주 타평이나 평창 천불이 뭐 포천자장리인데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러니 수열 지거지라고 해도 이 정도 대형이면 압도적인 규모라는 뜻이죠. 이렇게 큰 건물이 기술적으로도 수준급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넓은 면적에 어울릴 정도의 튼튼한 벽체가 필요한데 내부에서 발견된 수그런 돌은 벽체로 판단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쉽게 말해서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수열지거지가 발견되고 이런 건물이 그렇게 원시적인 형태도 아닌데 마치 한성백제 왕성에서 나오지 못할 것처럼 몰아갔다. 이런 논리가 되겠네요. 근데 이 역시 내막을 모르면 명색이 건축학자인 강창순 스승이 수열 건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성백제 왕성에서 나올 수 없는 건물처럼 몰아갔다고 인식하기 십상이겠어요. 또 눈속임인가요? 아니라 다를까요? 이 역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과는 뉘앙스부터가 달라요. 이 내용을 언급했던 잃어버린 백제척도 업체에서 강조했던 점은 풍납토성에서 왕과 관련된 건물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즉 풍납토성 자체가 왕궁이든 왕성이든 왕과 관련된 건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뜻이지 수열 건물 자체가 원시적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여드리죠. 내용을 잘 읽어봤으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인용된 부분만 봐도 여기서 강조한 부분이 정상적인 고대 국가 왕성급 건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이지 수열식 건물 주거지의 기술 수준을 따지라는 뜻이 아님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길지도 않은 이 내용을 이렇게까지 곡해할 수준이라는 사실이 의아할 뿐이죠. 이 내용을 확인하고 보면 건물이 크다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 수준이 왕궁에 들어서 있던 건물이라고 하면 무리가 있다는 거니까. 일부러 왜곡시켰다는 건가요? 권오현 교수도 이걸 의식했던 흔적이 있어요. 풍납토성 자체가 왕궁이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명백한 왕궁 개념인 경주 월성하고 비교하면서도 그 내부에 왕궁급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건물들만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수열 주거지를 하필 왕성하고 별 상관이 없는 연천 강내리, 충주 탑평리, 평창 천물이 이런 지역 건물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권오현 교수가 제시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수열식 건물이 왕성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거꾸로 증명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권오현 교수는 여기서도 고의적으로 눈속임을 시도한 거죠. 풍납토성이 왕궁이든 왕성이든 왕궁급 수준의 건물이 나와야 확인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마치 수열식 거주지의 기술 수준에 대한 언급이 있건처럼 왜곡해 놓고는 풍납토성이 왕성이라는 근거이자 반론이 되는 것처럼 몰아갔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엘리트 층에서 가장 많이 쳐주는 서울대학 학생들이 수십조 발굴비가 걸려있는 한성백제 왕성 시비 같은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런 왜곡을 일삼는 사람의 논리를 배우고 있는 거죠. 사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더 황당한 조작도 있어요. 이른바 추정어정이라는 건데 이건 고고학계에 과연 학자적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한지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8년 5월 30일 각 언론의 풍납토성 안에서 동양 최고의 목탑도 추정 건물지 발견 혹은 한국 최고의 목탑지 추정 건물지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린돼서 출발을 해요. 언론에 오르내린 사건이라면 파장이 커지지 않나요? 과정을 보면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일부 언론은 발굴 책임자였던 바로 이 당사자인 권오현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형태의 축조 방법은 사비시대 백제 목탑도 등에서 보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절에 흔히 보이는 연꽃무늬 기호가 나온 것도 백제 목탑토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여기 일부 교수들의 말까지 이용돼가지고 이 유적의 절의 목탑도로 확인된다면 왕궁의 내원 기능을 한 왕실 사찰로 사비 정림사보다 격이 높은 거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에다 해가지고 백제 불교의 호국적 성격으로 볼 때 왕실의 비호와 장려를 받으며 불교의 번창을 이끈 사찰이었을 것 이런 보도까지 나갔어요. 끝기였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까지 갖다 붙였고요. 백제 15대 침략에 즉위한 385년에 호승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와자 이를 긍정에 두고 공경했으며 이듬해 세도 판산주에 절을 세우고 열산을 보다 승리로 삼았으니 이것이 백제불교의 시초 이런 기록까지 인용해가지고 이 유적지를 백제 첫 절터로 몰아가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그 한 달이 지난 6월 30일 서울시 풍납토성 경당지구 재발구조사 제2차 지도위원회에서 말이 달라졌어요. 이 발굴의 책임 연구했던 권오현 교수가 5월 29일 발표한 한성백제 시대 목탑도로 추정됐다고 했던 206호 유구에 대해 추가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모난 구덩이를 판 뒤 우물 모양의 석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많은 토기를 차곡차곡 묻은 특수한 성격의 유구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네. 알아듣기 매우 어렵게 발표를 했지만 쉽게 말해서 목탑토라고 하던 것이 추가 발굴을 해보니까 목탑토가 아니라 특수한 용도의 우물을 메웠던 자리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황당하게 결론이 났네요. 이렇게 말이 바뀔 걸 가지고 처음에는 뭐 때문에 목탑토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느냐. 언론이 일부 교수 말에 휘둘린 거예요. 발굴에 관련되어 있던 일부 교수들이 이 목탑토가 경우에 따라서는 백제 최초의 사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조사가 끝나봐야 하겠지만 지금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을 흘리고 다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도해버린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월 29일에는 문화재청 보도자료에서는 백제 목탑토로 추정되는 건물을 발견했다고 확인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잘못된 기사를 쓰는데 큰 몫을 했죠. 이러고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요?
기사를 잘못 썼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타짜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언론에서도 잘못된 기사를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과 뒤처리를 보면 단순하게 잘못된 기사가 났다는 차원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애초부터 이게 목탑터가 아니라는 걸 알아본 분이 있거든요. 잃어버린 백제초도 업체 공조장 각jan석 선생이 해외 출장 관계로 1차 지도회에는 참관을 못하고 5월 30일자 일간제 신문 실린 요 신문에 실린 동양 최고의 목탑지 추정 건물지 발견이라는 전문 기사를 보고서야 그런 유적이 발견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래요. 뒤늦게 현장에 나와서 관찰해 본 결과 이게 목탑터라면 당연히 추정 신처적 주변에 발견되는 질서정하는 기하학적 배치 기둥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또 목탑터라고 추정되는 터가 정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정확한 정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직사각형 형태고 목탑터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기단석 뭐 이런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때도 목탑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본 분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목탑터라는 말을 퍼뜨리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그래요. 목탑지 심초석의 발굴 초점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팀은 심초석 발굴에 초점을 맞춰서 발굴을 계속했고 당연히 그 사이에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간 목탑터 자리가 우물 자리였다고 판명이 나버린 거예요. 심초석이라고 추정하는 건 우물을 도롱해오던 잡석에 불과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고요. 그렇게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문제없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유적이 동양 최고의 목탑터라고 대석했던 어느 언론도 자기들 보도에 대한 해명기사 하나 내지 않았답니다. 한신대학에서 작성한 지도위원회 약식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5월 29일 배포된 문화재청 보도자료에도 확인해 줬으니까 기자들이 할 말은 있죠. 근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생겼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독특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고도 그냥 넘어갔으면 좀 문제겠는데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의문이 생기는 건 뭐 때문에 확실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엉뚱한 흔적을 목탑터라고 몰아가려 했느냐. 이거거든요.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발굴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동양 최고의 목탑터로 몰고 가게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탑터라면 분명 건축물이니까 건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밝혀진 게 없었어요. 사실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그런 소리 했을 리가 없죠. 어쨌든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건 분명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근거도 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리게 됐나요? 무엇 때문인가요? 그 점은 목탑터를 발견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성백제 시대의 불교를 통치령으로 삼아서 국가체제를 정비했다는 점은 거의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체제에서는 도시 한복판에 대규모 절을 짓게 되고 절의 한가운데 탑을 세우는 것도 관례였고요. 네. 초기에는 주로 목탑을 세웠으니까 한성백제 도성에서는 당연히 커다란 목탑 흔적이 나와야 되죠. 네. 심지어 백제 초기에 세워진 목탑의 흔적을 찾는다면 백제 도성의 반을 찾은 셈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성백제 도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커다란 목탑의 흔적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죠. 엉뚱한 흔적을 가지고 목탑터를 우기게 된 데도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즉 풍납토성 안에서 목탑의 흔적을 찾아서 왕성이었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납토성을 왕성으로 몰아갈 욕심에 확실하지도 않은 단서를 근거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건가요? 문화재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추정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했대요. 하지만 가능성에 불과한 점은 강조한 기사도 없었고 심지어는 문화재청 담당자가 이 점을 따졌던 강청석 선생한테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 어떻게 일을 해먹겠냐 하는 식으로 대꾸를 했다고 그래요. 일부 언론은 한술 더 떠가지고 기사와 관련된 문헌 기록까지 인용해가면서 확대 보도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랬으면 고의성이 엿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 결과 언론에 기사를 일일이 검증할 능력이 없는 일반 독자들은 이 보도로 서울 한복판에서 동양 최고의 한성백제 목탑지가 발견된 큰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동양 최고의 추정 목탑지 발견이라는 대문자 기사를 접한 독자들이 한다고 경당지구 유적 목탑지 아닌 우물인데 뭐 이런 짤막한 기사를 볼 수나 있었겠으며 본다고 한들 무슨 판단할 수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목탑터 기사는 발굴 책임자고 정부기관인 문화재청, 언론의 편견과 무책임 어우러져 만든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정을 보면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냥 덮어버린 게 더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도 이 사태와 관련이 깊은 권오현 교수가 이 비극을 뻔히 알면서도 같은 유적을 또 우려먹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미 목탑틀하고 오보를 했다가 들통이 났던 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왕이 사용했던 우물이라는 뜻이 어정이라는 뜻으로 몰아갔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같은 유적을 가지고 다시 눈속임을 한다는 건가요? 이분이 얼마나 고의적으로 말장난을 하려고 했느냐. 나중에 돌아올 책임을 생각해서 참에 왕이 썼던 유물이라는 뜻의 어정이라고 잘라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목 자체에 추정이라는 말을 넣어서 추정어정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추정이라는 말을 넣어놓는 것만 봐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는 그저 어정이라고 추정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한 거 이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역시 우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나가고 나서 권오현 교수가 붙어준 근거라고는 상부 구조의 존재 가능성, 고급 토기의 다양매납, 토기의 풍부한 장식성 등을 고려할 때 식수나 용수를 얻기 위한 일상적인 우물이 아니라 특수한 기능을 가진 우물로 판단된다. 이 문장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대로 된 근거는 없다는 뜻이네요. 왕성이 아니면 고급 토기 전혀 안 쓰고 토기의 장식도 없어야 된답니까? 변방의 성이라고 해도 귀족 하나는 살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리는 하기 마련이죠. 그런 귀족들이 고급 토기 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또 그러니까 왕성이 아니라도 고급 토기 같은 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부구조라는 것도 밑도 끝도 없이 존재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이니까 근거를 할 것도 없겠고요. 이렇게 보면 추정이라는 말에 걸맞게 이것이 어정이라고 추정이라도 해볼 만큼 근거를 제시한 것도 없던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짓이 되겠습니까? 풍납토성을 한성백제왕성으로 만들어내려고 무리하게 되지도 않는 근거와 논리를 갖다 붙였다가 네. 들통난 아픈 과거조차 비슷한 수법으로 재활용하려 했다는 거잖아요. 쓰레기도 아니고 학술적 근거를 재활용하는 건 좀 그러네요. 재활용품들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선 도로 유적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죠. 권오현 교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했느냐. 충북대학의 석사 논문을 이용하면서 최근 백제 도로 유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구조와 기능에 대한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한성기 도로 중에 잔자갈로 노면을 포장한 도로는 오로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만 발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성 내부에서 발견되는 도로의 존재는 수레 운행을 전제로 해서 수레는 화물 운송용 탑승용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뻔한 소리를 덧붙여놨어요. 네. 이건 도로를 통해서 성 내부가 구획되며 구역별로 다른 형태의 활동을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풍납토성 도로는 왕성도로라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활용도 왜 문제가 되겠어요? 우선 한성백제 도로 중에서 잔자갈로 노면을 포장한 도로는 오로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만 발견되고 있다는 점부터 눈속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왕경으로 가장 확실한 경주 지역에서조차 도로 유적이 주목된 시기는 90년대 이후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로 유적 자체는 물론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축적되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에 대한 자료도 별로 없었다는 뜻이라고요. 네. 그래도 이런 도로가 마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만 발견됐으니 이들이 왕성이라는 식으로 몰아간 거죠. 이번에도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눈속임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발굴할 때 도로 유적 자체를 주목하지 않아가지고 자료가 별로 없던 걸 가지고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만 도로가 발견된 것처럼 몰아간 거니까. 도로를 통해서 성 내부가 구역되면서 구역별로 다른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말도 내막을 알고 보면 가관이에요. 일단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왕성으로 몰아가려는 동료들의 분석은 물론이고 도로 위치와 관련된 상황하고도 맞지 않고요. 네. 우선 동료들의 분석부터 봅시다. 앞서도 살펴봤듯이 한성백제는 도시계획을 하는 능력이 있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게 신권이나 김기섭 실장 주장이에요. 이렇게 보면 권오현 교수는 이들하고 달리 한성백제는 도시계획을 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셈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결론을 낸 동료들에 비해서 권오현 교수는 무슨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느냐. 근거가 있나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신권이나 김기섭 실장이 공연히 한성백제 위상을 깎아내리면서까지 한성백제는 도시계획을 할 능력이 없었다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니잖아요. 앞서 여러 가지로 보였듯이 풍납토성 안에서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 구획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기섭 실장 등은 사비시대까지도 백제가 도시계획을 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몰아가기까지 했거든요.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에 기본적인 관심이라고 가진 사람이라면 대부분 여기 기획된 도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알아요. 강찬순 선생 역시 잃어버린 첫 백제철도읍지에서 풍납토성 도로에는 방향성도 확실하지 않아서 구획으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요. 더욱이 몽촌토성은 자료화면에서 보이듯이 그런 것이 나타날 수조차 없어요. 지형 자체가 저렇게 울퉁불퉁하니까 이게 물론 현장 가보면 똑같아요. 건물 지은 공간도 부족하고 왕성급 도로를 내 생각조차 못하거든요. 근데 권호영 교수는 아무 근거 제시도 없이 마치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도로가 성 내부를 구획짓는 도시계획 역할을 한 것처럼 몰아간 거예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 발견된 도로를 내세워서 이들이 왕성이었다는 근거로 악용하는 수법은 동료들하고 같은데 재활용하는 수법은 더 우락스럽죠. 앞뒤가 안 맞는군요. 제사 관련 폐기장을 들먹이는 건 역시 마찬가지일 뿐이에요. 이른바 경당지구라는 곳에서 발견되는 유물을 장황하게 소개만 해놨을 뿐이지 이 유물들이 뭐 때문에 왕성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있다고 해봤자 제사 흔적을 강조한 정도고요. 이건 풍납토성이 왕성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반복된 논리일 뿐이에요. 이런 논리에서는 제사는 왕성에서만 지나느냐? 이런 평범한 의문에 대해서는 답도 되지 않잖아요. 네. 여기에 밑도 끝도 없이 백제관직 체제에 있지도 않은 대부, 우물정자가 있는 새겨진 토기를 나왔다는 걸 강조하는 것도 황당할 뿐이죠. 있지도 않은 대부, 벼슬인 대부가 왜 왕성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우물정자 세운 게 왕성에서만 나와야 됩니까? 그럼 정말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정말 근거가 없고요. 이렇게 눈속임으로 일관하던 권호영 교수까지 그나마 왕성이냐 아니냐를 판별해주는 유물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있기는 하네요. 첫 번째 왕성을 보여주는 문자자료. 둘째는 출처된 유물의 위상이 높을 경우. 셋째는 일상생활이 아니라 지배층, 국가, 왕실 차원에서 시행된 특수한 기능을 보여주는 유물이어야 된답니다. 그건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풍납토성에서는 첫째에 해당되는 유물은 발견됐으니 없으니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제시하는 것이 보통인 첫 번째 기준부터 쓸데없는 걸 제시하는 셈이죠. 그러니 두 번째 경우부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권호영 교수가 여기서부터 힘을 주더라고요. 우선 지방 추락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는 고급 토기와 기호의 존재부터 강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고급 토기와 기호에 대해서 장황하게 딱 늘어놓고 이들 토기를 사용한 사람들이 사회적 위기가 높았다느니 기와 와당의 존재를 기준으로 할 때 백제 일반 취락이나 풍납토성의 격차는 매우 크다느니 분명히 말을 하면서 이것이 왕성이라는 시사를 주려고 했었어요. 이것도 눈속임이겠죠? 예외가 있겠어요. 권호영 교수 스스로도 양심이 간질거렸는지 고급 토기 기와 수입 중에 존재하고 왕성 여부가 별개일 수 있는 가능성을 자기 손으로 슬쩍 열어놓더라고요. 최고급 기술로 제작된 물품이나 먼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이 많이 출전이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을 보여준다고 하면서도 다만 물류지역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즉 자기가 제시한 유물들은 꼭 왕성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물들이 왕성 등으로 이동할 때 거쳐가 있던 물류 거점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설정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납토성이 왕성이 아니라 강변에 위치해 있는 물류 거점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제시한 유물들이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기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풍납토성을 왕성으로 몰고 가려는 측에서는 가급적 언급하려고 하지 않지만 현재 풍납토성에 발견되고 있는 건물들은 그 기와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잖아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육각정집을 무리하게 기와를 올린 희광 건물로 복원했다는 점도 앞서 보여드린 바 있고요. 근데 풍납토성이 도성변방의 물류거점이었다고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요소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나요? 이 내부에는 기와를 올릴 수 있는 건물이 없다고 해도 풍납토성의 다른 곳에서 구워낸 기와가 거쳐가는 거점이었기 때문에 기와가 출토됐다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사실 왕성이나 귀족들의 집에 쓰이기 위해 이곳에 모아놓은 기와 고급대기들이 뭐 여기에 올리려는 게 아니라 네. 옮겨가려고 쌓아놨다가 홍수가 나서 갑자기 매몰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돼서 기와뿐만 아니라 고급 토기나 외국에서 수입된 물건 등까지 매몰되어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권영 교수가 자기 손으로 이외에도 가야 고구려 외에서 제작된 토기와 토제품이 발견되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이게 뭐겠어요? 외국에서 온 것도 여기 그냥 묻힌 거예요. 여기서
그만큼 풍납도성이 물류 거점이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든 물건도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 되지도 않는 건물 구조에 억지로 기와를 올려놓는 데 비해서 문제점이 적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납도성을 왕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요소에 모순이 생기지 않게 해석될 가능성 자체를 덮어버리는 게 우리 사회 왕성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태라는 거죠. 결국 이렇다 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이렇게 권혜영 교수를 비롯한 주류학계는 유적과 유물의 유상을 통해서 풍납도성이 왕성임이 증명된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로 별 증거가 되지도 않는 것들을 장황하게 나열해 놓으면서 근거로 삼는 눈속임을 일관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재미있는 문장 안으로 반전의 묘미를 보여주대요. 그 문장이 뭐냐면 풍납도성 내에서 명백한 왕궁 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한 현상은 고구려 국내성, 공주 공산성, 부여관 분리와 부소산성, 김해 봉황동, 고령의 전왕궁성 모두 비슷한 처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문장만 보면 왕성임이 확실한 곳에서도 왕궁급 건물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도저도 눈속임이죠. 여기서 왕궁급 건물이라고 하면 꼭 왕궁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들어서 있는 대형 사찰이나 탑 등의 건물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점만 알고 봐도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부여에서도 왕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백제를 명망시킨 당해장군 소정방에서 했던 대당평 백제국비명, 요게 생겨진 정림사의 탑과 함께 정림사라는 대형 사찰이 실체가 확인됐잖아요. 그러니 백제사비성의 세트성으로 꼭 존재했던 부두산성에서도 꼭 백제 때 왕국 건물이 발견되지 않아도 어차피 세트로 지어진 왕성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군대성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트성인 환도산성에서 왕궁이 발견됐으니까 여기서 제대로 발견되지 않은 현재 중국 지방시에서 왕궁 나오지 않았다고 국내성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성이 확실한 현재 경주에서도 왕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역시 황룡사, 분홍사터를 비롯해가지고 경주 지역 안에서 신라 왕성에만 있었다는 여러 유적이 발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별 문제가 안 되죠. 고대국가 왕성하고 별 상관도 없는 뭐 김해의 봉황동, 고려의 전 왕궁터를 갖다 붙여놓은 거야. 자기 주장에 도움된다면 아무거나 비교 대상으로 삼는 버릇 나온 거 이상도 이하고 아닐 거고. 그럼 결국 눈속임밖에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언사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왕성에서 왕궁 건물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언사를 내놓았다는 자체가 그만큼 풍납도성이 왕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반대로 증명하는 꼴이 될 수 있죠. 사실 풍납도성 주변에서 다른 곳만큼 왕국 건물 터라가 하나더라도 발견이 됐으면 굳이 이런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공연히 도둑이 재발견되는 속담처럼 찜찜해가지고 붙여놓은 문장 하나가 반전 가능성을 비추어놓고 드러나게 된 꼴이 된 것 같네요. 이래놓고도 오히려 풍납도성은 다른 여타 왕궁보다 많은 증거와 자료를 거치고 있다고 발표문의 결론을 마무리 짓더라고요. 방송 내내 눈속임 수법 얘기만 듣는 것 같네요. 일단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본 내용에는 석을 때부터 섬뜩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졸한 눈속임으로 남을 매도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고 꼽히는 사학과 교수시잖아요. 이러니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고 일컫는 대학생들이 뭘 배우고 배울까 몰라요. 우리 사회 엘리트 집단들이 진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이라는 식으로 온갖 조작을 일삼는 행각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이 우리 사회 엘리트에 대한 교육과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뭐 지나친 거겠어요. 풍납도성을 한성 백제 왕성으로 인식시킨 근거는 속임수밖에 없다는 뜻도 전달되는 것 같네요. 이번 내용은 길어서 다음 편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